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6일이죠. 제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 한 달 전에 분석해서 업로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SE2, 아이폰 9이죠.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3월 행사 자체가 전면 취소될 수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해당 영상을 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제 예측이 틀리길 바랬었습니다. 새로운 중저가형 아이폰 9을 비롯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앞서 다수 제작했던 아이폰 SE2 출시에 관한 영상에서 모두 올해 3월에 출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사태가 빠르게 통제되길 희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취소에 관한 소식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었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애플은 3월 이벤트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3월에 이벤트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발표하지 않았기에 이는 취소라기보다는 3월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행사는 최근 몇 년간 3월경에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서 신제품을 발표하였고, 6월에는 애플 개발자 이벤트죠. WWDC를 진행하고 9월, 10월에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다양한 제품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늘 이렇게 이벤트가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애플이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상당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애플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맘때면 애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제품 정보 하나 얻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머들은 제외하고 제가 신뢰하는 채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해 드리고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아이폰 SE가 출시되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손에 딱 들어가는 크기의 아이폰 6S와 동일한 AP를 탑재하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 면에서는 플래그십 라인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판매에 약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가격이 매해 조금씩 상승하다가 아이폰 10주년을 상징하는 아이폰 10이 출시되면서 100만원대 아이폰 시대를 열게 되었죠. 새로운 아이폰 10은 놀라운 성능과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준 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초고가의 IBM에 대적해서 보급형 애플 컴퓨터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던 애플이 장사 속에 넘쳐난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격의 장벽은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스마트폰 소비를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꼭 내게 필요할까? 내가 막상 쓰는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었죠. 가장 합리적인 스마트폰 소비의 표준이 된 아이폰이 바로 아이폰 SE였고, 출시 후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아이폰 SE2 출시에 관한 기대감이 점차 증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 심리를 악용하는 게릴라성 기사들이 매년 근거 없이 출시된다 라는 말과 함께 포스팅되었다가 정작 출시되지 않아도 스페셜 이벤트에 보여진 새로운 기기 에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작년 여름 처음 아이폰 SE2에 관한 영상을 제작했을 때도 의구심을 보이신 분들이 계셨고, 유명 매체들 사이에서 기사화되고 나서야 관심을 보이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아이폰 SE2, 아이폰 9 출시에 관한 영상을 포스팅하셨는데, 아이폰 9 자체는 잘못된 내용이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은 아이폰 9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출시를 연기하는 것이지 프로젝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 7일 애플의 수장팀 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서 애플은 그동안 사태를 잘 대처해왔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얘기로 시작하면서, 애플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과 애플의 모든 직원 그리고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고 말하면서 산타클라라베리, 영국의 엘크그로브, 시애틀, 한국, 일본,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애플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애플 스토어는 유지를 하되 청소와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고객들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Today at Apple 이벤트를 취소하고 지니어스 바 예약을 최소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애플 스토어를 27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유일하게 팍스 비즈니스에서 팀쿡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쉬어버린 팀쿡 목소리가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And so it will take some time. But by and large, I think this is a temporary condition, not a long-term
kind of thing. You know, Apple is fundamentally strong, and that's how I see it. Our supply chain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in China, but we have great businesses in Korea, and we have suppliers in Korea as well, and suppliers in Italy, and a great business there as well. So we need to see as that unfolds. 팀쿡은 이번 사태는 장기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한국, 이태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매우 중요하고 또 수많은 공급사들이 한국에 있기에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체적인 결정이기도 하지만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마운틴 뷰에 위치한 구글, 팔로알토에 위치한 테슬라, 로스가토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등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속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지난 3월 2일자로 지역 내 불필요한 여행과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취소할 것, 직원들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재택근무 옵션을 고려할 것,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업무 시간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후 구글은 4월 클라우드 컨퍼런스와 구글 연례 최대 행사죠. 5월에 예정했던 구글 I.O.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애플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애플 스토어 팀을 제외한 모든 팀이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를 포함해서 글로벌 지역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등 애플의 해외 지사를 포함합니다. 한국의 애플 코리아의 경우 스토어를 제외한 직원들은 이미 3월 9일부터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는 애플의 유저이시기 때문에 많은 실망이 있으셨던 만큼 마지막 희망으로 그래도 제품만은 출시되지 않을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않을까 하시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도 한 달 전 영상을 제작하면서 거기까지는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제품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팀들의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애플에서 신제품을 런칭하는 날은 본사만 하더라도 새벽부터 전원 출근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플의 전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되었고 무엇보다 3월 13일 미국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에 있을 WWDC에 함께 출시가 될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품 출시보다는 WWDC가 취소될까봐 무척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3월 13일 31번째 갖는 WWDC 2020은 6월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애플 부사장이죠. 팀 실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제품도 중요하지만 WWDC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WWDC는 사실 애플 생태계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애플의 지향점을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iOS 14을 기반으로 하는 앱들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WDC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 가을에 스페셜 이벤트의 연기도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은 팀쿡이 말한 대전제하에 유기적으로 움직여집니다. 바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어느 하나도 치우쳐질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새롭게 준비가 되었는데 운영체제는 iOS 13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WWDC를 진행해야 협력 개발사들도 지향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앱과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취소하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품 출시 연기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구글 모두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결정하였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두 처음이고 또 이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그때까지 이 여세가 확실히 잡힐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예단하시고 애플 주식을 매입했다가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채널에서는 지난 겨울말 애플 주식을 장기 보유하지 않으실 분들은 모두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라고 권장해 드렸습니다. 2020년이 이 사태를 넘어서 상당히 위험한 재료들이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뇌관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영상에서 이 사태가 지속되면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이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업은 당연히 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죠. 재택근무로 일하시면서 오늘 내일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큰 돈 벌 수 있다는 사기가 기승을 합니다. 제가 개인에게 제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바로 클릭 앤 브릭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플랜 B를 만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모든 스토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제품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6개월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한 개도 안 팔려도 떼돈 버는 이상한 가게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또는 이 개념을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플랜 B를 만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은 모두 잃어도 상관없으신 분들을 제외하시고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개인의 역량을 하루빨리 높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이폰 9, 에어택,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애플 오버이어 헤드폰이 신제품으로 준비된 것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시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트9 채널 구독과 알림 신청을 하시면 항상 깨어있는 눈을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